자, 외교가 얼마나 무능했느냐.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 여론조사 봤지만. 그 외교가 무능했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윤석열 외교에 대한 무능. 북한 반응부터 한번 볼게요. 재밌는 게 많아 지금. 북한. 망신당한 구걸병자. 야, 북한은 너무 말을 심하게 해. 내 스타일이야. 봐봐, 여기 한번 읽어봐봐요. 여기 좀 읽어줘봐요. 여기저기 머리를 들이밀며 구걸질을 열심히 해댔지만 동양 바가지에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제주제도 모르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가리지 못하여 수모와 냉대 속에 국제적인 망신거리, 조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 결국 누추하기 짝이 없는 동양질로 제놈의 살구멍을 열려다가 도리어 개코망신만 당했다. 남조선 각계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샜다고 개탄했다. 남조선 각계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 샜다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심한데 틀린 말은 하나도 없네. 그러네 진짜 말은 심한데. 그리고 북한도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고 해. 그렇지. 내가 언제 그랬냐고. 기억이 안 난다. 특히나 그 글로벌 재정회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러니까 외신에서 찍은 다른 각도의 카메라를 보면 진짜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끄트머리 자리에 혼자 앉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거의 한 15분, 20분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바이든 대통령이나 뭐 그 마크롱 대통령이나 트루도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해외 정상들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뭐 담소 나누고 하는데 혼자 앉아 있어요.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죠. 심지어 그것도 있잖아. 윤석열이가 자기는 그 통역해주는 헤드셋도 안 쓰고 옆에 사람을 앉혀놔요. 그리고 자기는 안 듣고 그 통역이 한 번 더 전달해 주는 거예요. 혼자만 그러고 있어. 자, 윤석열이 얼마나 뻘짓을 했는지 환율로도 나타나요. 한번 봅시다. 윤석열 취임하고부터 시작 환율이 쭉 오르기 시작하죠. 나토 가서 환율 더 올라가고 펠로시 패싱 할 때 또 올라가고 이 새끼 하니까 또 올라가서 지금 야 오늘도 장난 아니던데? 야, 이게 윤석열 지지율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거 14%요? 예. 1427%. 1440원 됐어 오늘 연고점. 연고점이 아니라 지금 10몇 년 고점 아니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니까 사실. 아마 저렇게 2008년 이후로 가장 높은 지금 수준일걸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2.45% 급락해가지고요. 지금 와 2,169. 2200이 빠졌네요. 야, 그 상황이 이래. 자, 그래서 이제 길거리 이런 게 붙어요. 아니 이거 뭐 윤석열이가 하는 말이니까 이제 욕설 아니야 한국에서는. 그렇죠. 내가 유튜브에 말을 할 거야. 한국에서 내가 이 새끼라고 말하는 건 욕설이 아니므로 대통령도 하고 있는 말이므로 요건 상관없다 이제. 이 새끼의 이제 욕설에서 이제 제외된 사건. 되게 이제 함축적인 표현이죠. 윤석열이 이 새끼라고 말한 그 사실이 쪽팔린다. 이걸 이제 줄여서 윤석열 이 새끼 쪽팔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모자란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 재밌는 소개 드릴게요. 윤석열이가 맞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 안에 올라가는데 비가 왔어. 우산을 지 혼자 쓰고 가. 이게 순간 장면이 아니고요. 올라갈 때까지. 그러니까 저 장면을 보면서 진짜 둘 다 똑같다고 생각한 게 김건희가 팔을 당겨가지고 눈치를 줘야 되거든요. 저거는 단순히 비를 맞고 안 맞고가 아니라 그림의 문제 아닙니까? 아니 저거는 그게 아니라 돌대가리라서 그래요. 아니 비 오는 날 한 번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야기예요. 이게 돌대가리라서 그런다고. 윤석열이 지금 우산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를 손잡고 올라가려다 보니까 우산들 손이 밖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숙 여사처럼 남자가 우산을 들어주고 팔짱을 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야 이 새끼가. 아니, 근데 이 새끼라고 안 했다. 손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우산을 다른 손으로 든다. 이것도 사실 연애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해본 사람은 저렇게 안 한다고. 봐봐. 근데 몸이 약한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전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비가 오는데 우산도 씌워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걸 왜 갖고 왔냐면은 순발력이랄까요? 머리가 좀 떨어집니다. 돌대가리예요.
이 새끼가요. 이 새끼라고 안 했어? 어? 아휴, 정말. 진짜 골 때리더라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지금부터예요. 미국에다가 IRA 관련한 이제 한국이 로비를 할 거 아니야. 우리 기업들이 달려 있으니까. 로비 업체 5곳을 고용을 해요. 정보 캐내고 로비하려고. 근데 IRA 논의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인플레 감축법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 외교부의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내부 규율의 기강회의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로비 업체를 선정해서 맡기는 건 맡기는 거고 자체 모니터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2019년 말에 코로나가 촉발되기 시작하면서 2020년 말쯤에 그러니까 코로나를 한 1년 반 정도 겪고 나서 그때부터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논의가 시작됐었거든요, 분명히. 그때 외신에서 이야기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국이 다 논의를 할 때 가장 많은 현금을 푼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이 바이든 아니고 예전에 흑인 대통령 누구였지? 그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그 추진해오던 리쇼어링 정책하고 결합시켜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디자인을 할 거다라는 논의도 2020년 말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 로비 업체가 보고서를 안 준다고 한들 그 넉넉고 있습니까 그거를? 네. 그러니까 이 로비에 23억을 썼대요. 그런데 IRA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넉넉고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무능한 거예요. 애들 자체가. 박진 해임 건의안이 그냥 잘못된 게 아니에요. 돈 23억을 쓰고도 미국이 그걸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아예 몰라.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충격적인 게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방한했을 때 그때도 IRA는 바이든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그치, 있었지만 이야기가 있었어. 우리 정부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 그게 충격적인 거예요. 그때라도 이야기를 했어야지. 인플레 감축법 7월 27일 공개될 때까지 전혀 몰라. 자문회사 통해서 동향 파악을 못했어. 아까 그 자문회사라고 하는 곳에 23억을 쓴 거거든요. 8월 7일 미국 상원 통과되고 현대차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야. 현대차에서. 그래서 모니터링 지시한 사이에 12일 날 하원을 통과해버린 거예요. 무능해가지고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27일에 공개가 됐는데 현대에서 8월 7일에 연락을 할 때까지 10일이 지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 5곳에 23억이면은 거의 한 군데에 5억씩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돈을 줬어요. 제가 여기 이 회사 한 군데 다 들어가 봤습니다. 밑에 2개는 뭐 비자 관련이니까 그건 지금에 해당 안 되니까 뺀다고 치더라도 위에 3곳 중에서 가운데 토마스 캐피털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한인 회사예요. 저는 나머지 2개는 그나마 좀 뭐랄까 홈페이지도 갖춰져 있고 그렇거든요. 뭔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회사 같게 보이는데 가운데 회사는 들어가면 그 홈페이지 맨 앞장만 있고 나머지가 하나도 없는 데다가 토마스 S 김이라는 사람한테 이메일 주소만 떡하니 있는 겁니다. 이거 조사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깜깜이로 윤석열이가 바이든 한국 갔을 때 정의선 손잡게 해주고 한 방에 넣어주고 자 알아서 해 하면서 결론이 나오니까 나는 바이든과 생각이 100% 일치한다고 했던 바로 이자가 미국에서 뭔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분노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니 그런데다가 지금 주미대사가 누굽니까? 조태용 주미대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유한국당 시절에 영입이 된 사람인데 왜 영입이 됐냐면 문재인 정권 안보 파탄 백서 제작을 위해서 영입된 사람입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뭔데요? 이거는 안보 파탄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주미대사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일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미대사는 한 번도 뭐 발표한 적이 없어요. 어제 기사 중에서 주미대사가 등장하는 부분에 조태용이 뭐라 그러냐면 한미 정상 전기차 협력 의지 확인. 이게 지금 주미대사가 이제 와서 할 말입니까? 한미 정상도 파토난 상황에서. 지금 도장 찍었는데 무슨 의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니까요. 카멜라 해리스가 지금 29일 와서 잠깐 들었다 가는 거예요. 자고 가지도 않아. 잠깐 들었다 가는 건데 DMZ를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한덕수가 비밀 일정을 공개해버린 사건이 또 있었죠. 야, 우리 덕수 형 고생 많네요. 한 건 했네 또. 야. 신부가 알았나 보지 뭐.
그동안 대정부 질문할 때마다 사람 빡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더니 일본 가서 또 크게 한탕했네요. 실제로 AP 이런 데서 나와요. 한덕수 해리스의 비밀 일정 공개. 그러니까 워싱턴 백악관에서 발칵 뒤집어졌다고 하죠. 그녀의 팀에 의해 네. 비밀로 유지되었던 해리스의 계획은 화요일 한덕수 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예기치 않게 밝혀졌다. 요런 짓을 한 거고 지금. 근데 더 중요한 건 아까 말했던 전기차 IRA 관련해서 한국 전기차 차별 우려한다라고 한덕수가 이야기를 하고 해리스는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직접 본 거 아니잖아. 예. 실제로는 내용은 어떤 거냐면 진상은 뭐냐면은 해리스가 전기차 협상차 한덕수 만난 게 아니다. 전혀 다른 맥락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해리스가 이 상황에서 설사 그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미국에 돌아가서 요거 한국에 유리하게 해줘라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끝난 상황이라고. 거기다가 그 이 새끼 바이든 논란 이거 이후로 그 가능성은 더 낮아졌죠. 사실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실력이 좋아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도 낮지만 이번 그 글로벌 재정 회의에서 생긴 그 막말 논란 이거 한 방에 싹 다 날아간 거예요. 이제 일말의 가능성도 사라졌죠. 미국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데 그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다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버스가 떠났어 지금. 버스가 떠난 뒤에 저기 멀리 가고 있는데 쫓아가는 신용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외교입니까? 저게 이제 일본에는 2박 3일 해리스가 체류를 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29일 반나절만 왔다 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짠 게 DMZ하고 이렇게 짠 겁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뭔가 일정이 길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일정이 공개가 돼버리면 아마 안보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겁니다. 이전에 지금 일본하고 협상 한일 정상회담 깨진 것도 우리 쪽에서 미리 말해서 깨진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DMZ 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지금 매너도 없고 태도도 없고 프로토콜도 없고 진짜 개판인 거예요, 우리나라.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미국 측 말고 한국 측이 했던 그거 한번 보여줘봐. 여기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한덕수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 한국차 전기차 차별 우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럼 윤석열이 뭘 해결하고 온 것처럼 얘기했잖아. 해결이 안 됐단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뒷북치고 있는 거야. 이거는 전혀 지금 손 놓고 있는 완전 개무능에 가까운 거예요. 이야기를 왜 합니까 한덕수가 해리스한테. 그리고 거기다가 해리스가 해소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이야기했을 리도 없죠. 그렇죠. 지금 다 끝난 일인데. 다 왜 통과를 끝났어요.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네. 서명하고 다 끝난 일인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통령이 왜 모색을 합니까? 저런 식의 워딩을 뿌리는 거는 국내 언론용이라는 게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언론사들이 더 기분 나빠. 그러면 그 이야기 한 거 그대로 보도합니까? 뭔가 정황을 보니 윤석열이 미국 가서 외교 안 하고 돌아온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우리처럼. 그런데 이 새날 구독을 하네? 지금 5명 남았는데 68만 명에? 구독 좀 해주세요. 아유 진짜 거짓말로 위기 모면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도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윤석열뿐만 아니라 한덕수까지 포함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상황, 그 당시에만 모면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이거 비밀 일정 공개된 것, 뭐 날리면 바이든 이슈 이런 거 다 지금 외신에 나가고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마이 부끄러워. 자 2부로 가겠습니다.